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에서 글로벌한 법 감각을 위해서 준비한 법공부 시간 로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법조계의 간디 최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네, 요즘 뭐 간디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를 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춘도 지나고 이제 새해도 밝고 했으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계라는 곳이 이제 간디 같은 마음으로 접근해도 현실은 쉽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요즘 얼굴만 피곤해 보입니다. 네. 단식할 때 간디처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그리고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게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 때도 명예훼손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타인에게는 폭행처럼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팩트 폭행이 공공연하게 또 다른 곳에 유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과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또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이제 모두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내가 보고 겪은 일을 다른 곳에 말할 수 없는 사회라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적인 것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제한도 좀 완화되어 있는 거고요. 또 형법은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두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홍길동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도 진실성과 공공성을 갖추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건데 형법 310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형법 제310조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조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문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법원에서는 조문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특정한 사회 집단의 관심이나 이익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고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는 경우라면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과 사실이 합치된다면 좀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성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점이나 병원을 이용한 후기를 여러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인터넷 게시판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정보통신망은 익명성과 또 빠른 전파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좀 더 크다고 봐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서 형법보다는 좀 더 법정형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는 달리 비방의 목적이 필요한데요. 즉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야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하는 건 죄가 안 된다. 근데 이제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옆집 그 음식점 사장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맛있는데도 맛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뭐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어보니 별로더라, 뭐 위생 상태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후기에 나타난 표현이 과하게 모욕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이용자를 위한 정보 전달 목적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직접 경험한 사실이고 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형법 제310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여서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사회 수준이면은 좀 음식이 맛없더라도 좀 표현이 너무 음식이 맛없어서 슬프다. 네. 저 집이 잘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거기다 뭐 쌍욕 쓰고 뭐 막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죠. 네. 뭐 그런 흐름에 좀 도움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bad fathers,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직장, 전화번호 이런 걸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신상을 이제 당사자들 압박해서 양육비를 해결한 그런 사이트인데 사실은 뭐 아이들은 뭐 너무 그 약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도움이 될 것도 같지만 이것도 명예훼손 유죄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무죄로 판시를 했는데요. 근데 2심과 3심에서는 얼굴이나 직장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것은 악용 여지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죄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의 대표자는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런 뭐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했는데 이게 기준도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되느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이렇게 양육비를 안 준다. 그럼 굉장히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또 세상에 공개되는 건 자식 입장에서 또 원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미성년자인 경우 판단을 못 하는데 나중에 되게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뭐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들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고 특히 공적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자유로운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척 중요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인데요. 실제로 이런 명예훼손죄가 국민의 건전한 비판이나 감시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예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고 있는 수순이기는 합니다. 네, 뭐 명예훼손을 당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증빙 자료를 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령 재판까지 가서 뭐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주 이후의 일이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시간 동안 뭐 체력적으로도 무척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이런 발화자에 대한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경찰서에서 설렁탕 먹는 모습 보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면 안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지. 실제로 그 미투 사례를 보면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이제 다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나 뭐 다른 타인과의 연대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해당 언론을 보도한 언론사나 기자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사 역시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도를 좀 자제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유지돼야 한다. 여기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인격권인데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이고 또 공연이 적시가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이런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는 있습니다. 또 명예는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공연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인격이 좀 형해화가 되고 또 회복 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실제로 언론이나 대중의 집중 포화를 맞은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명예는 일단 한번 훼손이 되면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전파 속도나 파급 효과가 예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이런 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데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명예, 또 나의 이름에 대한 세상의 시선, 이게 내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재산, 그리고 뭐 가족, 이런 것만큼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걸 서로 지켜주는 게 성숙한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명예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은 이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저격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인격권이나 이제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반드시 대립적으로 볼 거는 또 아니기는 합니다. 우리 법조계의 간디 최지영 변호사가 오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해 줬는데, 뭐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진실이 가지고 있는 판사 같은 느낌. 진실을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그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또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는 사람들, 특히 낮은 목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소수자들은 이런 진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미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침묵을 강요받았고 또 진실을 드러내는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미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배드파더스 사례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없었던 제도적인 현실, 그리고 코피노 자녀들을 포함한 이 자녀들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적시에 이르게 된 당사자들의 상황을 살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의 폭로라는 열기에 편승해서 이 사실적시에 이르게 되는 배경이나 그런 무게를 지우고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네. 그 표현의 자유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 또 그렇지만 그 개인의 명예도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접점을 찾아가는 거, 그런 게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최지영 변호사 법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이런 기분의 판사가 하여튼 잠깐 흉내 내봤습니다만은 사법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권위가 더 깊어져서 우리 사회에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최지영 변호사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이 법정에서. 네, 이 새해를 맞아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원고 준비하고 또 로봇에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봉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네.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네.